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윤석열이 기시다 황영식의 격을 높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미국에 갔을 때 국빈방문했죠. 국빈방문이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환영하고. 윤석열을 그냥 옛날에 왜 윤석열이 미국에 갔을 때 기시다 만나러 30분 동안 지가 찾아갔다 그래가지고 뒤에 양 국기도 없이 지들끼리 회담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이번에 윤석열이 그냥 일본에 갔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홀대받고 온 건데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비교샷인데 두 개 보여드릴게요. 아, 저는 진짜 설마 했는데 진짜 저럴 줄 몰랐습니다. 기시다가 한국에 올 때 사진이 위에고요. 위에고요. 네. 아래가 윤석열이 일본 갔을 때 사진인데 개판이에요.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윤석열은 국빈 방문이었고 기시다는 실무 방문이었잖아요. 네. 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실무 둘 다 실무 방문인데 예. 알아서 그냥 상황 모시듯 해버린 거고 윤석열 미국에는 국빈 방문 맞는데 미국에 골치 아픈 일을 처리해 주니까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국빈 방문이 좋다고 가가지고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최소한 윤석열이랑 제가 생각이 있으면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도만 해주면 되거든. 요거 어려운 말로 과공비례라고 합니다. 과공비례. 그러니까 저게 진짜 외교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일본하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실무 방문차 들어오면은 다 저런 식으로 의전을 해줄 거예요? 아니 실무 방문이면 실무 방문의 급에 맞는 프로토콜이 그렇죠. 다 있는데 예. 이거는 윤석열이 이걸 완전히 어겨버리고 이번에 기시다 올 때는 의전 사열해 거의 해가지고 한 국빈급으로 거예요. 해준 거예요. 네. 국빈급으로. 자기 돈 아니라고 지금 맘대로 그러니까 쓰고 있는 상황 거랑 모시듯 똑같죠. 해버린 거고요. 심지어 장갑차까지 기시다 경호하겠다고 경찰만 동원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지금 기시다가 1박 2일이니까 이미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들어와서 방송하기 전에 갔습니다. 네. 네, 명동 롯데호텔에서 잤어요. 근데 명동 롯데호텔에 저런 장갑차가 명동 한복판에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박경리 선생의 일본 상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 부제가 뭐냐면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예요. 나는 철두철미 반일 작가입니다 하는 박경리 선생의 그 토지로 유명하신 여기에 일본 상고의 내용이에요. 일본인에게는 예를 차리지 말라.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버리려 든다. 일본인에게는 곤배상,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잘 차린 상을 차리지 마라. 그들에게는 곤배상이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 딱 그거잖아요. 거기에 딱 윤석열이 넘어간 느낌? 그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했다는 말이 이거예요. 왜? 일본. 왜는 간사하기 짝이 없어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윤석열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이순신 장군이죠. 임진왜란 때 쳐들어오고 정유재란 때 쳐들어오고 일제강점기 때 쳐들어오고 그 왜구들이 조선을 침략한 게 수천 번이라면서 역사상 네. 계속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가 쓴 책 중에 영속패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그러니까 일본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영원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 독일처럼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나면 딛고 일어설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일본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직 독립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한 태도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런 식으로 틈을 보여주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떻게 다시 한번 비집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침탈을 할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 일본인들 많더라. 한 일본이 굉장히 많아요. 일장기 들고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분이 아까 악플 다신 분인가 저분이? 언론 조작 방송. 아니 집에서는 저런 입원 찍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런 집회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일장기 들고 저러는 거 알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처절하게 계속 반성을 하고 이웃 나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저런 놈들이 일제 때 가면 그냥 친일파되고 조선인 잡아놓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정말 놀라운 나라의 일부지만 국민들 뭐 우리는 친구? 야마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사과하지 않는 게 친구야?
아, 저거 진짜 너무 웃겨. 밑에서도 와타시다찌 와 도모다찌. 아니,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가운데 마이크 들고 있는 여자가 주옥순입니다. 아 그래요? 야, 진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주옥순 아직 여전히 부지런하네요. 열심히들 사네요, 진짜. 희한한 나라. 그리고 이번에 관저에서 저 만찬했잖아요. 저것도 A에 벗어나는 거긴 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굳이 관저에서 만찬을 하는 이유는 뭐 좀 더 극진히 모시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부터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일단 관저를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미를 두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만찬 사진을 딱 2장만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전에 빈살만이 왔을 때 그 플라스틱 휴지 껍데기에 앉아있던 그 곳이에요. 아 그 자리. 똑같은데요? 네, 완전히 똑같은 다른 것 데만 같은데? 보더라도 완전 인테리어가 다르죠. 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위에 샹들리에 바뀌었죠. 그때 뭐 900만 원짜리다 뭐 700만 원짜리다 네. 이런 조명이었는데 그럼 그리고 그거는 당근에 팔았어요? 어디 갔지? 뭐 아크로비스타에 달았을 수도 있지. 뭐 커튼도 바뀌고 특히 제가 주목했던 거는 기시다 저 뒤에 보이면은 보는 그 의자입니다. 저게 잘 보시면은 이게 끔찍한 혼종이에요. 앤틱하고 모던이 이 안에서 섞여 있는 거를 그러네. 보세요. 예,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명신이가 원했던 거는 모던이었는데 그 다음에 욕을 먹으니까 아 그러면 의자를 조금 더 바꿔볼까 했는데 고급스럽고 대통령 격에 맞는 걸로 바꿨다고 했을 거 아니 그럼. 네 이런 의자는 인터넷에서 앤틱 여왕 의자 뭐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그런 부류의 의자를 갖다 놨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 맨 처음에 저 사진을 보고 맨 처음에 비행기 아닌가 할 정도로 커튼도 저렇게 쳐놓고 커튼도 진짜 되게 제가 인테리어는 모르지만 너무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서 정말 같은 곳인가 이제 같이 사진을 놓고 보시면은 그 빈살만이 왔을 때 뭐가 바뀌었는지를 좀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위에 조명이 바뀌었고 보시는 것처럼 의자 그때는 의자 저거 뭐냐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앉아있는 의자냐 뭐 이런 욕을 많이 먹었었죠. 비싼 거 샀을 텐데 불편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지금 기시다가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사실 오늘 이제 메인은 아니었는데 제가 또 주목했던 거는 여기에 이제 경주법주가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주법주가 이제 그 이번 만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제가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다음 방송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왜 소주에 안에 이렇게 홀 파져가지고 얼음 넣는 그런 병 있죠. 저는 그게 사케병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사케병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밑에 무슨 호리병처럼 생긴 네, 유리병 파란색. 있잖아요. 네. 그게 사케야? 네. 아니 그러면 사실 경주 법주를 차렸으면 경주 법주 병을 올려도 되는데 굳이 저런 병을 노출시키는 이유가 뭐냐부터 그러니까 법주를 사케병에 담아서 냈다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경주 법주를 올리면 뭐하냐 저는 이런 그렇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올린 것 자체가 저는 하나하나가 다 좀 그렇더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역사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쨌건 관저 리모델링 공사비만 123억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123억 원이면요. 웬만한 10층짜리 빌딩도 올려요. 큰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윤석열이 용산으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관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가 고칠 필요가 없어서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기 결정 난서부터 이제 공사비가 막 정말 물 빠진 독에 물 붙듯이 막 들어가기 3천만 원짜리 시작했죠. 변기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처음에- 그러니까 저 품격이라는 게 이런 건 있어요. 일본의 왕이 있잖아요. 그 총리 관저가 저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왕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청와대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공간이 있었는데 저기다가 123억 원이나 리모델링 뭐 대통령실 뭐 포함이긴 하지만 저기에 저 정도 돈 들어가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빈살만 때 그건 어디로 갔냐고 그러면은 저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기에 한남동 관저에 들어갈 때도 크게 바꿀 거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5성급 호텔급으로 인테리어를 바꾸겠다고 해서 욕을 먹었는데 그때 보여줬던 게 지금 빈살만이 앉아있는 저 관저의 모습이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완전 인테리어를 또 바꿨다는 겁니다. 저 마리 앙뚜아네트야? 저 처음에 들어갈 때 관저 공사를 평당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랬었죠. 변기 하나에 어떤 2천만 경우는 원이라고.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아니니까 세금 펑펑 쓰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이라면요. 외교부 장관 공간에서 살짝 고치는 정도로 검수하면 보여줄 것 같은데 절대 이렇게 못하지. 왜?
저 뒤에 앉아 있는 저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아주 절로 보고 있으니까 아마 계속 임기 내내 있다 그러면 뭐 저 분기 한 번씩 바꾸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죠. 실증 나 이거. 그 대통령실도 기시다가 오기 하루 전날 리모델링을 마쳤다고 급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 때마다 지금 돈 쏟아 부어서 뭔가를 고치고 있다. 예. 지금 그 기시다의 파란 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란 리본. 저거는 뭐냐면 일본 놈들의 아주 전통적인 수법 중에 하나인데 일본 사람을 북한이 납치해 갔다는 사건이 있잖아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한은 납치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일본이 북한 사람들이 과거사 반성회라고 하면 꺼내드는 칼이 예. 항상 저 파란 리본으로 그러니까 일본인 납치 문제를 꺼내듭니다. 어제 기시다가 저거 차고 와서 윤석열 만날 때까지 저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일본의 태도를 보면은 정말 괘씸한 게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 시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상하라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슈하고 자기들이 가해자라는 생각하고 가해자인 이슈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괘씸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이 반성을 안 하고 북한에 반성하기 위해서 한국이 왜 또 저걸 차고 오냐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아베 한번 봐봐요. 아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총리들이 저런 식으로 특히 한국만 날 때 파란 리본 차고 오는데 어제 기시다도 그거 차고 윤석열을 만난 거야. 보세요. 요 기체 파란 리본 있잖아요. 저거 달고 현충원도 갔고. 원래 파란 리본은 맛집에 주는 거 아닌가? 블루 리본? 근데 이 뉴스는 그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김건희가 미국 갔을 때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의지 강해 뭐 이런 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서 김건희 대통령이 나서신 거죠 뭐. 저때 그 김건희가 그 미국인 중에 원비어 그 북한 가서 깝치다가 하여튼 결국엔 사망한 사람 있잖아요. 그 부모까지 만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것도 월권이죠. 국정농단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죽은 잘 맞아 보여요. 잘 맞아 보이는데 아니 한국 만나는데 왜 저희 윤석열을 만나는데 파란 리본을 차고 오냐고요. 윤석열이 북한 때리는 것도 이 선수니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하고 우리는 의기투합했다. 그러면 자기는 과거사 반성을 안 해. 이런데 속아 넘어가는 그러니까 진짜 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산모사의 원숭이들 있잖아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 했더니 막 화를 내서 그래? 그렇다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니까 만세 하는 거랑 똑같은. 아유. 어쨌건 사과는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우성민님, 김혁님, 정가을님, 먼지먼지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땡큐요.